네, 이번에는 1.4절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은 미분적분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해석학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의 극한 개념을 좀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이 클래스에서는 이론적인 것보다 응용을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론적이지 않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 극한의 직관적인 정의를 사용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함수 fx equal x-1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 라는 함수가 있다 그러죠. 그럼 이 함수는 이제 유리함수죠. 분모와 분자가 되어 있으니까 x가 1이 되면 안 되겠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x가 1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x가 1이 아닐 경우는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분모하고 소거를 할 수 있죠. 약분을 할 수 있죠. 약분을 하면 x제곱 플러스 x가 나옵니다. 그래서 좌변과 이 우변과 좌변은 사실은 정확히 같지는 않은데 언제 같으냐? 분모가 x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아닌 경우, 즉 x가 1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같죠. 여기 우변에는 x에 2를 대입해도 의미가 있지만 좌변에 여기서는 2를 대입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x가 1이 아닐 경우 두 함수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x equal 1에서 정의가 될 수 없지만 x equal 1의 근방에서는 정의가 됩니다. 즉 1 바로 주의 h가 아주 작은 값일 때 1 더하기 h 꼴의 값 x에 대해서는 주어진 함수가 정의가 되죠. 그래서 fx를 구해보면 x가 1 플러스 h가 작은 값이에요. 1 플러스 h라 그랬으니까 f의 1 플러스 h는 여기 식에다 그대로 대입해보면 h분의 1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h 해가지고 이걸 계산해주면 h제곱 플러스 3h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h를 아주 작게, 즉 h의 이 절대값을 아주 작게 잡아주면 작은 값,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이라고 치죠. 100분의 1에 제곱해주면 뭐가 되나요? 만분의 1이 되죠. 그리고 100분의 1에 세배를 해도 100분의 3. 그래서 이 두 값이 아주 작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2부근의 값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fx는 2에 아주 가까워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자, 주어진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생겼는데요. 이와 같이 생겼는데 1에서는 함수값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은 정의역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1에서는 아예 함수값이 없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1 주위에서 아주 작은 값, 요 델타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요 아주 작은 값들에 대해서 함수값 1 플러스 h, 그러니까 h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해서 함수값을 계산하면 이 주위에 온다는 거죠. 이 주위에 온다. 그래서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가면 이것들의 함수값은 여기 2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가면 함수값이 2로 가까이 간다. 라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등학교 때 했던 건데 이거를 현대 수학에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개념을 정의하냐면 조건문으로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주위에서 2의 근방에서 2의 근방 델타 입실론만큼 한 근방 즉 2 더하기 입실론 2 마이너스 입실론 요 사이에 있는 점들 요 사이에 있는 점들 이 2의 근방에 어떤 값이 하나 있으면 1의 근방에 요 델타만큼 떨어져요. 1의 근방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함수값들이 이
본래 근방으로 온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게 임의로 입실론이 주어지면, 입실론으로 의한 근방이 주어지면 1에 대한 근방 델타를 찾을 수 있어서 그 값들이 다 이 근방, 본래 주어진 근방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주어진 함수의 극한값, 1로 수렴할 때의 극한값이 2가 된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엄밀하게 써보면 f가 어떤 정의역에서 실수로 가는 실변수, 실가함수죠. 예, 그럴 때 실수에 있는 임의의 값 a, 아까는 이걸 1로 잡았었죠. 1에 대하여 d가 1의 근방에서 1의 적당한 근방을 포함한다고 하죠. 근방에서 다 정의가 돼 있을 때 이제 L이라는 실수가 있어서 아까는 이걸 2로 잡았어요. L이라는 실수가 있어서 무슨 조건을 만족하느냐?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하여 뭘 만족하느냐? x와 a와의 차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항상 fx와 l과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게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주어진 함수의 극한이 l이 된다.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이 l이 된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요. 또 다른 기호로 이와 같은 기호를 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이 l이다. 그래서 극한값 l의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의 뜻이 뭐라고요? 임의의 입실론이 있을 때 적당한 델타가 있어서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은 이와 같은 x-a의 절대값이 있다면 그때의 함수값 fx와 l과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수식으로 돼 있어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고요. 실제로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직관적인 극한의 정의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4로 갈 때 3x-7의 극한값이 5가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x가 4로 가니까 3 곱하기 4는 12로 가죠. 12로 가까이 가고 그래서 7을 빼줬으니까 5로 가까이 간다. 이같이 직관적으로 정의했는데 이거를 현대 수학에서 가장 정확하다는 현대 수학에서의 정의, 아까와 같은 정의를 입실론 델타 정의라고 합니다. 입실론과 델타를 사용한 정의다 해서 입실론 델타의 정의를 써서 한번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냐? 주어진 입실론이 하나 있을 때,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주어진 입실론이 하나 있을 때 여기 x와 4와의 차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여기 요 함수 값과 L, 요 O, 극한 값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델타를 잡아주면 돼요. 이미 입실론이 주어져 있으니까 델타를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니까 이 식을 잘 계산해서 델타를 구해내면 돼요. 근데 이 식을 계산해 보면 3x-7-5의 차는 3x-12가 되고 이거는 3의 x-4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식을 가만히 보니까 x-4 여기 있어요. x-4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을 때 이게 입실론보다 작으면 되니까 즉 이게 뭐보다 작으면 입실론보다 작으면 이게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런데 x-4가 뭐보다 작으면 이게 입실론보다 작나요? 네. x-4가 3분의 입실론보다 작으면 그래서 델타를 3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분의 입실론이다. 이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델타를
입실론이 본래 0보다 크니까 3분의 입실론으로 잡아주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은 x-차가 작을 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3x-7의 차가 계산해주면 이와 같이 되고요. x-4가 델타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죠? 작다 그랬으니까 이건 3델타보다 작게 되고, 근데 3델타는 뭐냐? 델타를 3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또는 같게 잡아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3델타가 입실론이 되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즉, 결국 뭘 증명했느냐? 입실론이 0보다 클 때 델타라는 어떤 양수가 있어서, 이게 양수라는 게 중요해요. 양수가. 왜냐하면 이게 양수가 안 되면 이 식이 성립하지 않죠. 0보다 큰 양수, 입실론이 있을 때 델타가 있어서 뭘 만족하느냐? 0x-4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implies 이게 성립한다. 뭐가 성립하느냐? 3x-7과 5y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게 성립한다. 즉 이 식 자체가 성립하는 거죠. 이 식이 성립할 때 우리는 그걸 쉽게 어떻게 쓰느냐? 이와 같은 기호로 쓴다는 거죠. 예. 리미트 x가 4로 갈 때 3x-7은 5이다. 예, 이와 같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예제 1.40에서 본 것처럼 아주 간단한 예인데도 이거 실제로 그림은 뭐예요? 직선이죠, 직선. 직선인 y equal 3x-7이라는 직선의 그래프인데 그런 직선에 대해서도 이 계산하는 게 다지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입실론 델타 증명법은 이론을 많이 하는 수학과나 물리학과 이런 데서만 이제 아주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하고요. 우리 그러지 않은 이론보다는 응용을 중요시하는 학과에서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직관적인 정의만 가지고도 우리 대학 미적분학 나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제 극한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극한에 또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l도 되고 또 다르게 계산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m도 되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l과 m은 같다. 즉 이렇게 계산한 값과 이렇게 계산한 값 두 개가 나오면 두 값이 같아져야 된다. 즉 극한 값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라는 중요한 성질이에요. 예, 이게 실변수 실가 함수니까 이게 성립하는 성질인데 또 이게 성립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미적분학에서는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극한은 하나밖에 없다. 증명은 아까 했던 입실론 델타를 써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함수일 경우 예를 들어서 y equal 루트 x 뭐 이런 함수일 경우 x가 음수에 대해서는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함수인 경우는 오른쪽에서만 y equal x equal 0 직선의 오른쪽에서만 함수가 정의되는데 이럴 때도 그 0으로 수렴하는 극한값 같은 걸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극한, 그 다음 또 반대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좌극한의 정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극한은 뭐냐?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뭘 만족하느냐? 이거 such that의 약자예요. such that. x-a의 차 대신에 x-a, 그냥 x-a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을 때.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a보다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가 a의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극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면 항상 fx-l이 입실론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아까하고 차이가 뭐냐면 여기 절대값 대신에 이게 들어갔죠. 그럴 때 우리는 l을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어디에서? 우측에서 a 플러스 쪽에서 가까이 간다 해서 우극한을 갖는다.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은 L이다. 이와 같이 쓰고요. 그 다음 반대로 a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만 계산할 때, 작은 값에 대해서만 계산할 때 이 식을 만족하죠. x가 a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고요. 그리고 둘 사이의 차가 마이너스 델타보다 크고, 그럴 때 fx-l이 입실론보다 작게 되면 우리는 x가 a로 수렴하는데 어디로 수렴하느냐? 음의 방향에서 수렴한다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내줬어요. 즉 a의 왼쪽에서 수렴한다는 거죠. x가 a의 왼쪽에서 수렴할 때 fx의 극한값이 l이다 하고 기호로 이와 같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l이다. 그래서 이거를 좌극한이다. 그리고 이거를 좌극한 값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도 합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루트 x라는 함수는 x가 음수일 땐 정의가 안 되니까 항상 0으로 가까이 갈 경우는 오른쪽만 있죠. 그래서 x가 0 플러스로 갈 때 루트 x의 극한값이 0임을 보여라. 이거 아까 입실론 델타의 방법을 해주면, 즉 요 값과 이 값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입실론보다 작아지면 되는 건데, 이게 입실론보다 작아지려면 그때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입실론 제곱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식을 그대로 풀어주면. 그래서 이 입실론 제곱을 델타로 택해주면 x-0, 여기 x와 0과의 차가 x-0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즉 우극한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 두 개가 동치니까 루트 x-0이 입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델타를 뭐로 택하자? 입실론 제곱으로 택하면 이와 같은 사실이 성립한다.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루트 x의 극한값이 0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우리가 극한값 정의를 보면 극한값은 왼쪽으로 가까이 가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나 똑같은 값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필요충 무조건이 뭐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지면서 극값이 될 때다.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져야 된다. 같아지면 바로 그 극한값하고 같다. 그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증명은 너무 어려우니까 지나가기로 하죠.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 정의를 하나 했고요. 그 정의를 사용해서 예를 간단한 거 몇 개 들어봤는데, 앞으로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정리를 증명을 하고 나면 이 정리들을 사용해서 극한값들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리는 물론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론보다 응용을 중심으로 할 거라 증명도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결론만 알아두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함수 fx 더하기 gx도 수렴하고,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렴하고,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함수 fx와 gx가 각각 수렴하면, 조건이 있어요. 이런 수렴할 때만 아래 요 세 가지 사실이 성립하지, 수렴 안 하면 이게 성립한다고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fx와 gx가, 즉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을 가지면 fx 더하기 gx도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극한값을 갖겠죠. 그럼 그 극한값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는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 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즉 무슨 얘기냐? 더한 것의 극한값은 극한값의 덧셈과 같다. 더하기와 같다. 그 얘기죠. 또 곱셈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는데, 곱한 함수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의 곱과 같다. 그죠? 각각의 극한값을 두 개 곱해주는 것과 같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눗셈.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수렴하고, 나눗셈에 대한 극한값은 어떻게 되냐? 각각의 극한값에 나눗셈이 된다. 각각의 극한값에 나눗셈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물론 나눗셈 할 때 나누는 값이 0이 안 된다는 건 우리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극한에 대한 요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또 연속에 대한 세 가지 성질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기억해 두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강조하고 넘어간다면, 여기서 극한의 성질이 덧셈을 하고 나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극한값을 먼저 각각 계산하고 나서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연산, 덧셈이라는 연산을 먼저 하고 극한이란 계산을 하는 거나, 극한 계산을 각각 먼저 하고 덧셈을 하는 거나 같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극한 값이 덧셈에 대해서 잘 이제 조화를 이룬다 그러는데, 이게 또 아주 이론적으로 아주 심오한 얘기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나면 한번 얘기해 줄게요. 곱셈도 마찬가지고 나눗셈도 마찬가지다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아까는 이제 어떤 값으로 수렴했었는데, 이제 수렴하지 않고 점점 커질 때, x가 a로 가까이 갈 때 함수 값이 수렴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발산한다 그러는데, 그럼 점점 커진다는 건 뭐냐? 그 조건을 정확히 써보면 이거예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함수 fx가 무한히 증가하면서 발산할 때, 그게 입실론 델타, 여기서는 m 델타를 썼는데, m 델타의 정의가 뭐냐? 즉 어떤 값을 주더라도 적당한 양수가 있어서 아까 처음 조건처럼 x-a의 값 차는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지만 fx 값은 항상 m보다 크게 만들 수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퀄 무한대다, 이와 같이 쓰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이와 같은 함수가 있다고 쳐요. 이와 같은 함수. a에서는 함수 값이 없어요. 이게 무한대로 이제 쭉 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x의 값이 요 안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요 함수 값은 점점 커지죠. 근데 그게 어떤 조건으로 커지느냐? 아무 값이나 하나 잡아주면, 아무 값이나 m을 하나 잡아주면 a 주의 적당한 근방을 잡아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이거보다 크다. 그죠? 만약 m을 요렇게 잡으면, m을 요렇게, 아니다, 요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 델타를 더 크게 요렇게 잡아도 되죠. 그죠? 또 m을 더 위에서 잡으면, 델타를 아주 작게 잡으면 전부 크게 만들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fx의 극한값이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다. 또 반대로 x가 a로 갈 때, 즉 x-a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을 때 fx 값을 얼마든지 작게 만들 수 있으면, 이런 경우죠. 즉 임의의 n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정의 1.52 보죠. 이거는 이제 발산을 하는데 한쪽에서만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극한, 좌극한 한 것처럼 한쪽으로만 발산하는 경우, 임의의 양수가 주어졌고 그때 델타가 존재해서 x-a의 값이 델타보다 작은데 fx는 항상 크게 만들 수 있을 때 우리는 fx가 a의 오른쪽에서 수렴할 때 fx의 극한값이 무한대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좌극한이 무한대, 좌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얘기도 다 할 수 있죠. 이번에는 거꾸로,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가 유한한 값을 했죠. 지금 했던 거는 여기는 유한한 값인데 무한한 값 했고요.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 했고요. 이번은
여기가 무한한 값인데 이쪽은 유한한 값일 때, 이런 정의. 즉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m이 존재해서 x가 m보다 크면 항상 fx-l이 입실론보다 작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x가 무한대로 수렴할 때 fx의 극한값은 l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fx 이꼴 x분의 1 그래프 같은 경우 x가 무한대로 수렴할 때 fx의 극한값은 0이 되죠.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제 여기 반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할 때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m이 존재해서 m은 0보다 작은 값이에요. x가 m보다 작으면 fx-l이 입실론보다 작게 될 때 우리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할 때 리미트 fx 이퀄 l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 값이 다 유한일 때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도 x가 무한과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지만 함수값 자체는 수렴하죠. 그래서 이때도 아까 했던 세 가지 성질, 덧셈에 대한 이와 같은 나눠서 계산하는 거, 곱셈에 대해서도 각각 먼저 계산하고 나서 곱할 수 있고 나눗셈에 대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세제곱 더하기 1분의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의 극한값이 0임을 보여라. 자, 이거 입실론 델타로 보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의 값이 0이란 사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입실론 델타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알고 있으니까 방금 했던 정리에 의하면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에 대한 극한값은 x분의 1의 극한값에 제곱을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x분의 1의 n승, 즉 xn승분의 1의 극한값은 방금 했던 정리 2번을 이용하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주어진 극한값의 이제 식을 계산하면 이 식을 분모 분자를 x 최고차, x 세제곱으로 먼저 나눠주겠어요. 각각. 나눠주면 이와 같이 되죠. 나눠주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하나의 분수식이 되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것분의 이거, 분모분의 분자인데 방금 했던 정리의 세 번째 정리에 의하면 나눗셈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각각의 극한값의 나눗셈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과 또 이거의 극한값을 나눠주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의 극한값이 수렴해야 이게 나눠질 수 있죠. 그럼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그런데 이거의 극한값은 이거 지금 한번 중간에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리미트 여기다가 리미트 한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미트 이것분의 리미트 이건데 다시 리미트 이거는 첫 번째 덧셈을 나눠 쓸 수 있다 그랬죠. 리미트 이거로 리미트 더하기 리미트로 쓸 수 있다. 또 리미트 이거는 마찬가지 정리의 첫 번째로 의해서 리미트 이거 더하기 리미트 이거 더하기 리미트 x 세제곱분의 1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실제로 극한값이 존재했죠. 2, 요거는 0, 이것도 0, 0, 0. 즉 2 더하기 0분의 0, 0, 0 하니까 0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예제, 이 함수의 극한값은 0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은 우리가 이제 자연수일 경우 x의 n승일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n승분의 1이 0이 된다는 걸 보였는데 자연수가 아니라 유리수일 때도 0이 된다. 즉 예를 들어서 r이 뭐 2분의 1, 3분의 1, 뭐 5분의 3 뭐 이래도 이게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입실론 델타를 써서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r이 x에 대해서 xr승이 정의되기만 하면 모든 양이 유리수일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r승분의 1도 0이 된다. 그 다음 정리 1.58을 보죠. a를 포함하는 적당한 열린 구간의 x에 대해서
fx의 값이 항상 0보다 크면 x가 a로 수렴하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 그 fx의 극한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 값들이 아무리 수렴하더라도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당히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정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fx가 항상 gx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리고 각각의 a로 수렴할 때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값끼리도 크기가 이와 같이 유지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보다 작거나 같다. 즉 여기 이 식에다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라는 리미트를 씌워줘도 부등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조금 아마 연습 문제에 나올 텐데 강조하면, 이게 작다일 때도 리미트가 작으냐? 그건 아니에요. 작다이더라도 리미트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요거 좀 조심하세요. 리미트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다음 정리 1.60을 보죠. a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fx와 gx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은데 크기를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거의 극한값이 x가 a로 갈 때 이거의 극한값이 l이 되면, 그럼 fx는 그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l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얘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l이 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도 l이 된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이와 같은 예를 보일 수 있는데, x가 0으로 갈 때 x sin x의 절대값이 0이 됨을 보여라. 이게 그냥 접근하면 어려운 문제가 sin x의 그래프가 x가 이 문제는 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제가 잠깐 다른 문제하고 착각했네요. 자,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x sin x의 절대값은 sin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죠? 절대값이. 그러니까 절대값 x하고 비교할 수가 있죠.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x sin x의 절대값은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죠. 그런데 이거의 극한값,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이거의 극한값이 뭐예요? 0이죠. 따라서 그 사이에 껴있는 x sin x의 극한값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방금 제가 무슨 문제하고 착각을 했냐면, 리미트 sin x분의 1, sin 여기 x 대신 x분의 1이라는, 그러면 sin x분의 1은 x가 0일 때는 정의 안 되죠. sin x분의 1이 어쨌든 아무리 커봐야 뭐가 되나요? sin 값이니까 0에서 1 사이 값이죠. 그래서 x sin x분의 1의 절대값은 마찬가지로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보다는 그 문제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 문제의 극한값도 0이 된다 하는 걸 알아두죠. 이제 함수의 조임 정리, 스퀴즈 정리 또는 뭐 샌드위치 정리라 그러는데, 뭐 아직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앞에 정리 3가지를 활용한 거죠. 아주 대표적인 형태인데, fx보다는 gx가 더 크거나 같고 그거보다는 hx가 크거나 같을 때 이거의 리미트들을 다 계산할 수 있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과 이거의 극한값이 같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 가운데 것까지 같아진다 그 얘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과 x가 a로 갈 때 hx의 극한값이 l이면, 요 앞에와 뒤에가 l이면 가운데 것도 l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퀴즈 돼가지고 똑같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는 이제 0하고 이제 스퀴즈를 했는데, 여기서도 gx를 x sin x분의 1이라고 놓으면 이거의 절대값은
x 절대값 sin x분의 1의 절대값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x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fx를 마이너스 x의 절대값 실화하면 fx가 항상 gx보다 작거나 같고 gx는 hx보다 작거나 같죠. 그런데 fx의 극한값도 0, hx의 극한값도 0이니까 gx의 극한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요. 어떤 함수가 구간 A 무한대에서 정의된 함수라 할 때 임의의 m에 대해서 적당한 n이 존재해서 x가 n보다 크면 fx가 항상 n보다 크도록 만들 수 있을 때 우리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무한대다.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이거 정의예요. 뭐 이거 아주 특수한 경우라 뭐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이상으로 우리 1.4절 함수의 극한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대략 이렇게 요약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정의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직관적인 정의를 그냥 앞으로 사용하긴 할 건데 정확한 정의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 입실론 델타로 주어지는 임의의 입실론에 주어졌을 때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x-a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x-l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게 될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l이라고 쓰고 극한값이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정리가 있었죠. 덧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각각 극한을 계산하고 나서 덧셈, 곱셈, 나눗셈을 해도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그의 변형으로서 a가 무한대인 경우, 또 l이 무한대인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 이와 같은 변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임 정리. 이것들은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니까요. 기억해 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속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거로 끝내겠습니다.